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베이니는 칭기스칸이 생전에 장남 주치에게 카얄릭에서 서쪽 러시아 방향으로 타타르의 말발굽이 닿는 곳까지 분봉해 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마 1220년대 서방 원정이 끝났을 시점의 일일 텐데요. 주칙 한국은 그만큼 방대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울루스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칙 한국을 주치의 둘째 아들 바투를 기준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기스칸이 죽기 6개월 전인 1227년 2월경에 장남 주치가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칭기스칸은 사망할 때 카자흐 초원과 러시아 초원을 주치의 아들들에게 분봉했습니다. 특히 이르키즈 강을 중심으로 대도시가 많아서 공납을 많이 취할 수 있었던 우익은 차남 바투에게 넘겼습니다. 바투는 분봉받은 지역에 더해서 1236년부터 1240년대 초반까지 펼친 서방 원정을 통해 러시아 공국들에 대한 종주권을 획득하고 킵차크와 불가르 영토도 추가하였는데요. 바투의 서방 원정 경로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1236년 봄 장자 원정군이 출병을 개시해서 그해 가을 주칙의 제왕들과 불가르에서 총 15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이듬해 모스크바 일대를 공격한 후 남하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1240년 키예프를 함락했습니다. 이어서 이듬해인 1241년에 바르샤바 근처 레그니차 전투에서 폴란드 기사단에 승리하고 남하하여 같은 해 모이 전투에서 헝가리에 승리하였습니다. 이후 보시는 것처럼 크로아티아를 통해 1242년 귀환하였습니다. 귀환 후 바투는 자신이 점령한 지역에 킵차크 한국을 건국하고 수도를 볼가강의 사라이로 정했습니다. 주칙 한국을 골든 호르드라고 하는데 이때 골든 호르드는 바투의 칸국 또는 울루스를 말합니다. 바투가 지배한 영역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스키타이가 차지한 지역을 거의 다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시드 아딘에 따르면 칭기스칸은 유언으로 바투에게 몽골인을 4,000명 이상 분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군대는 모두 몽골의 기치 아래 모인 킵차크, 불가르, 우구즈 등 투르크인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칙 한국의 군대가 투르크적 특징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칙 한국의 전투 스타일이 전통적인 몽골의 방식과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익에 비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좌익은 주치의 장남 오르다와 그 후손들이 지배했습니다. 오르다는 비록 형이지만 역할이 바투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현 카자흐스탄 지역을 분봉받았습니다. 오르다의 칸국은 백장 칸국 또는 화이트 호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익에 비해 경제적으로 빈약했고 정치적으로도 우익에 종속적이었습니다. 좌익과 우익을 나누는 지리적인 기준은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그 남쪽을 좌우로 가르는 이르키즈 강과 시르다리아입니다. 바투는 칭기스칸이 사망하는 1227년부터 1255년까지 약 28년간 주칙 한국을 통치하였습니다. 치세기간 동안 그는 형 오르다의 승인으로 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구데이 가문을 몰락시키고 톨루이 가문의 뭉케가 제4대 데칸에 즉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톨루이 미망인 소르각타니는 구륙이 사망한 후 자신의 큰아들 뭉케가 데칸이 되도록 바투를 설득했습니다. 바투는 이를 받아들였고 1250년 알말릭에서 있었던 쿠릴타이에서 칭기스칸 가문의 장로로서 뭉케의 선출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뭉케의 편은 주치 가문 뿐이었습니다. 우구데이와 차가다이 가문의 대표들은 결말이 나기 전에 불만을 품고 회의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릴타이에서 뭉케가 지명되자 그들은 집회가 칭기스칸 성지에서 멀리 떨어진 알말릭에서 벌어진 것과 충분한 인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뭉케 데칸의 즉위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투는 케룰렌강 근처로 동생 베르케를 파견하여 다시 한번 쿠릴타이를 열고 우구데이와 차가다이 가문을 소집했습니다. 우구데이가와 차가다이가는 끝까지 동의를 거부했지만 베르케는 뭉케의 데칸 즉위를 선언했습니다. 톨루이 가문의 쿠데타가 비교적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뭉케의 전투력이 여타 한국에 비해 강했을 뿐만 아니라 데칸위를 이어야 할 우구데이 가문의 왕자들이 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뭉케는 즉위 후 자신이 미워했던 오굴 카이미씨의 옷을 벗기고 자루에 넣어 꿰맨 후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구륙의 아들들은 추방되거나 항복했습니다. 쿠데타 성공으로 실력이 입증된 바투 울루스는 명목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카한 울루스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투는 칭기스 가문의 모든 문제에 대한 최고 중재자였습니다. 동시에 데칸 농립자로서 엄청난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255년 바투가 사망하자 뭉케 데칸은 다시 한번 주치칸국을 옥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뭉케 데칸마저 2년 뒤 사망하면서 카한 울루스의 제국 장악력은 다시 떨어졌습니다. 르네구르스에 따르면 뭉케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오치긴 왕가를 비롯해서 일칸국, 차가다이 칸국, 주치칸국 모두가 조금 더 분열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통일 제국으로 남았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1255년 바투가 불가강에서 사망했을 때 그의 아들 사르탁은 마침 데칸에게 입조하기 위해서 몽골에 있었습니다. 뭉케 데칸은 사르탁을 주치칸국의 제2데칸으로 임명했지만 사르탁은 볼가강에 도착한 후 1257년 곧 사망했습니다. 이때부터 제3데칸인 뭉케 테무르가 즉위하는 1267년까지 10년 동안은 바투의 동생 베르케의 통치기입니다. 만약 사르탁이 오래 살았다면 주치칸국은 기독교가 더욱 보호되었겠지만 베르케에 의해 주치칸국은 이슬람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는 쿠빌라이와 아릭부케의 데칸 쟁탈전에서 아릭부케 편을 들었고 1262년에는 훌레구와 국경에서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동쪽에서는 차가다이 가문의 제5데칸인 알구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며 화레즘을 상실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일칸국을 경계하기 위해서 칭기스 가문의 숙적인 맘루크 왕조의 술탄 바이바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훌레구의 시리아 진입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양측의 전투는 훌레구와 베르케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베르케에 이은 제3데칸은 뭉케 테무르입니다. 그는 차가다이 가문의 바락과 우구데이 가문의 카이두가 내전을 벌일 때 카이두 편을 들었습니다. 카이두가 쿠빌라이에 대항할 때에도 카이두 편에 섰습니다. 뭉케 테무르에 이어 제4데칸이 된 동생 투데 뭉케는 열성적인 무슬림이었지만 무능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곧 퇴위하였고 뭉케 테무르의 조카 툴라부카가 즉위하였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훌레구 베르케 전쟁 및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투에서 활약한 베르케의 조카 노장 노가이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툴라부카를 포획한 후 뭉케 테무르의 아들 톡토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톡토아는 툴라부카를 처형했습니다. 노가이는 톡토아를 제5데칸으로 즉위시키고 주치칸국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톡토아는 노가이의 명령에 지쳐 1297년 노가이를 공격했지만 돈강 근처의 전투에서 완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늙고 노회한 노가이는 결국 2년 뒤인 1299년 톡토아에게 패배하고 처형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크리미아에서는 50여 년 전부터 이탈리아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집트 맘루크 왕조에 팔기 위해서 투르크계 노예들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톡토아 칸은 이탈리아 상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아울러 이탈리아 상인들의 본거지인 제노아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1308년 제노아인들은 자기 도시에 불을 지르고 배를 타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상황은 톡토아가 죽는 1312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톡토아의 조카 우즈벡이 1312년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도들을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맘루크의 술탄 아나시르가 칭기스 가문의 공주에게 청혼했을 때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런 관용은 전에 없던 일로 주치칸국과 맘루크 왕조 간 유대를 보증했습니다. 우즈벡은 제노아 및 베니스 상인들과도 협정을 맺어 돈강하구 타나에 식민지를 건설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주치칸국은 우즈벡 치세에 정치, 경제 양쪽 모두에서 전성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제8대 자니백 칸은 이탈리아 상인들과 무슬림의 소란에서 일방적으로 무슬림 편에 섰습니다. 이탈리아 식민지를 공격하고 흑해를 봉쇄했습니다. 서구인에 대한 적개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자니백은 오랜 소원이었던 아제르바이잔 공격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칸국은 이미 몰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355년 쉽게 타브리즈를 함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베르디백을 타브리즈 총독으로 임명하고 돌아갔지만 자니백이 병에 걸리면서 베르디백은 본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소환 후 자니백은 베르디백에게 살해당했고 베르디백마저 동생 노구주에 의해 피살되었습니다.
1360년경 주치칸국은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권신 마마이가 바로했지만 1377년 티무르의 후원을 받은 톡타미 씨가 백장 칸국의 지배자가 된 뒤 마마이를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좌우익의 칸국이 통일되었습니다. 세력이 강성해진 톡타미 씨가 티무르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티무르가 러시아 원정을 감행하여 1395년에 이스트라한과 사라이를 파괴하였습니다. 이후 주치칸국은 쇠퇴가 가속화되어 15세기 중반부터 크리미아 칸국, 카잔 칸국, 이스트라한 칸국 등 3개의 지역 정권으로 분열하며 제국이 해체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